파리 여행을 와서 차를 타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차를 타고 파리 내부에 들어가는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후회하실 수 있고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파리 내부는 당연히 전철을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숙소만 잘 잡으셔도 걸어서 파리를 다 잘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를 잘 잡으려면 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파리 외곽에도 볼 게 은근 많거든요. 그런 곳들은 기차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은근 불편해요. 되게 멀고 오래 걸리고, 기차도 그렇게 막 좋은 기차들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 타고 파리에서 1시간만 가면 볼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0분을 곁들인 파리에서 운전하시는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파리에서 운전하는 법, 그리고 차 빌리는 법 영상도 만들 테니까 꼭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리가 들어있는 이 지역, 한국으로 치면 뭐 경기도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일드프랑스라는 건데요. 프랑스의 섬이라는 뜻이죠. 그 일드프랑스 안에 볼 게 은근 많습니다. 파리에 여러 번 놀러 오신 분들은 이제 안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파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처럼 조금만 나가면은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리 외곽에 가볼 만한 곳 6군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 너무 모르는 데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가면은 그래도 좀 관광객이 조금은 있어야지 이게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파리보다는 당연히 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곳 6군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갈 곳은 모ret-sur-loing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중세 스타일의 마을인데요. 아주 오래된 물레방아랑 성당이랑 성벽과 성문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귀엽고 약간 동화 속 마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모ret-sur-loing이라는 마을은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수 문화 지역 뭐 이런 걸로 선정도 돼 있고, 어쨌든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마을입니다. 이름이 모ret-sur-loing이잖아요. 마을 이름이 사실은 모레인 거고, 로앙은 그 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ret-sur-loing, 로앙 위에 있는 모래라는 뜻이겠죠. 이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모ret-sur-loing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이 강가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물에 꼭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옆에 있는 그 카누, 카약 그런 거 빌리는 데서 그 배를 빌려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역시나 여기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옛날부터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영감을 얻고 또 살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한 게 알프레드 시슬리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이제 영국 부모님 밑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든요. 약간 나갔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ret-sur-loing에 반해서 2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ret-sur-loing을 되게 많이 그렸던 작가인데, 이 마을에는 아직도 그 풍경, 그 모습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이 유명한 게 그 사탕이거든요. 보리에서 추축한 설탕으로 만든 사탕입니다. 맛은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절에 좀, 이런 말 하긴 좀 죄송하지만 막 단 거 많이 먹을 거 없을 때 먹던 그런 것들 맛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한번 맛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모그시올랑이란 마을이 딱히 막 크게 막 어디 박물관, 어디 뭐 미술관 이런 게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냥 되게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고 예쁜 풍경에 예쁜 마을 구경하기 좋습니다. 한 뭐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을 들이면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뭐 약간 파리의 너무 그 도시스러운 느낌과 이 너무 많은 관광객에 치여서 좀 지치신 분들한테는 좀 프랑스 느낌이 나고 되게 옛날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연도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모거시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볼 곳은 바로 퐁텐블로입니다. 이 퐁텐블로 궁전이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궁전입니다. 왕가의 궁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왕이 뭐 지어서 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왕들이 서로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줘서 이 왕의 가문 안에서 이렇게 보존되어 왔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퐁텐블로를 약간 발전시킨 왕의 이름은 프랑스와 1세입니다. 프랑스와 프미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전형적인 테토남인데 전쟁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술을 너무 좋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자기가 파리로 불러가지고 평생 자기 곁에서 살게 하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상을 떠날 때 이 프랑스와 1세의 품 안에서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또 다빈치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 왕이 사실은 사냥에 좀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퐁텐블로가 옛날에는 대부분이 숲이었는데 이 숲에 반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의 뭐 별장 같은 걸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지었던 게 이 퐁텐블로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다들 이 궁전을 조금씩 뭐 증축도 하고 뭐 리모델링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뭐 거의 맨 마지막에 이 궁전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1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궁전을 제국의 궁전이다 라고 뭐 지정을 하고 자기가 뭐 들어가서 살고 뭐 했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역사가 굉장히 깊고 많은 왕들이 왔다 갔던 그런 궁전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 나폴레옹의 그 왕좌가 있고, 그래서 궁전 구경하고 궁전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되고요. 뭐 베르사유도 그렇고 뭐 여러 궁전이 그렇지만 이 퐁텐블로에서 꼭 봐야 할 것은 당연히 정원이죠. 저희가 간 날이 화요일이라 퐁텐블로 궁전은 닫아 있었는데 정원은 무료로 개방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뭐 너무 더워서 다 걷진 못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되게 산책하기 좋고 너무 예쁘고, 여기도 당연히 프랑스식 정원이니까 나무들이 다 뭐 그런 거 원하시면은 마차도 태워줍니다. 진짜 그 시대 왕과 왕비가 되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하시면은 호수에서 배를 탈 수가 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리의 대표적인 커플 브레이커입니다. 퐁텐블로는 궁전 말고도 주변에 숲도 뭐 그냥 좋아하시면은 산책하셔도 되고요. 구글맵에 보면은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되고, 궁전 한 번 그리고 정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시면은 한 반나절 정도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거시올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한 20분이면 갑니다. 하루 정도 투자해서 퐁텐블로 먼저 갔다가 모거시올랑 갔다가 뭐 파리로 돌아오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모거시올랑 갔다가 퐁텐블로 들러서 파리로 돌아오시든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태양왕도 질투했던 Vaux-le-Vicomte입니다. Vaux-le-Vicomte는 왕궁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재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콜라 푸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Vaux-le-Vicomte라는, 그때는 궁전도 아니었고 그냥 대저택 정도였는데 그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 화려한 궁전으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왕을 초대합니다. 그게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래서 왕을 초대해서 막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모든 게 화려한 거예요. 오히려 왕궁보다 더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안 그래도 뭔가 좀 얘가 돈을 담당을 하는데 자기 맘대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원래 안 좋아하던 마음 플러스 막 질투심까지 추가되고, 이게 왕궁보다 멋있으니까 약간 수치스러워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안 좋은 감정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뭔가 얘를 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실이 돼가지고 1661년에 푸케를 체포합니다. 삼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Vaux-le-Vicomte는 굉장히 화려한 궁전이다. 사실상 이 Vaux-le-Vicomte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베르사유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해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되게 예쁜 곳이고 엄청난 궁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시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원도 굉장히 당연히 멋있고, 이 정원도 지난번에 베르사유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정원사들의 레전드 르노트가 만든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 Vaux-le-Vicomte의 특별한 점은 5월부터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궁전과 정원 야간 개장을 합니다. 촛불을 켜놓은 것 같이 되게 예쁘게 조명을 해놔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2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파리 오는 사람들이 늘 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5월에서 9월까지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추천드립니다. 밤에 이렇게 촛불 켜져 있는 느낌의 궁전 내부도 구경할 수 있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비춰져 있는 정원도 구경할 수 있고. 자, 네 번째는 포방입니다. 이 포방이라는 마을도 1번으로 말씀드렸던 모레- sur-loing처럼 중세시대의 건축물들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존해온 마을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유네스코에 마을 전체가 지정돼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포방에 가시면은 꼭 구경하셔야 될 게 성벽, 성당, 마을을 구경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또 유명한 게 장미거든요. 그래서 장미 비누, 장미 음료, 장미향 아이스크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시면서 다니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다니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이제 건축물이 저 멀리서부터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이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거기가 바로 포방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상키리아스 성당과 투르 세자르 요새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중세식 성벽이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포방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경하시고 원하시면은 포방에서 되게 재밌는 걸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랑 같이 가신다면 쇼 같은 거를 합니다. 어떤 쇼냐면 중세 쇼예요. 막 독수리 날려서 사냥하는 법, 막 옛날 옷 입고 사람들이 나오고, 뭐 기사들끼리 이렇게 말 타고 싸우는 거, 이런 거를 다 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오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가서 구경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 얘기 몇 번 들어봤는데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장미가 유명하다 보니까 한 5월 말, 6월 이때쯤 오면은 또 장미들도 엄청 많이 펴 있고, 이 성벽 앞에는 다 유채꽃밭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오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유채꽃 되게 예쁘게 펴 있고, 그때 또 오시면은 더 좋으실 수 있겠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냥 구경하기 재밌는 곳입니다. 자, 5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샹띠입니다. 샹띠도 약간 퐁텐블로처럼 저 멀리 있는 숲속이 좋아서 거기다가 이제 궁전을 짓고 살았던 곳이고, 19세기에 지어진 그런 궁전입니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거기에도 정원이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구경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변도 굉장히 예쁩니다. 샹띠에서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말입니다. 말의 도시 샹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샹띠 궁전 바로 앞에 이 프랑스의 뭐 말의 역사, 약간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말을 거기서 자주 타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구경하기도 좋고, 바로 옆에가 또 이렇게 큰 잔디밭이니까 이렇게 피크닉 하면서 그런 거 구경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커피나 핫초코 또는 디저트에 올라가는 이 휘핑크림, 이 휘핑크림을 불어로 뭐라고 할까요? 불어로는 휘핑크림이 바로 크렘 샹띠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휘핑크림이라는 게 이 샹띠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냥 휘핑크림을 그냥 샹띠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궁전보다 이 크림 이름을 먼저 알았으니까 샹띠라는 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샹띠에 가시면은 샹띠를 드셔야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봤습니다. 뭐 당연히 굉장히 맛있고요. 우유 맛이 강하고 되게 고소한데 이것만 드시면 좀 느끼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느끼했어요. 이렇게 많이 줄 줄 몰랐거든요. 이 집은 이제 뉴아주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뉴아주는 불어로 구름이란 뜻인데, 뭐 뉴아주를 시켜서 이 위에다가 토핑을 뭐 이렇게 몇 개씩 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러면은 과일이랑 뭐 이런 걸 넣어주고 위에다가 샹띠를 뿌려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샹띠를 이만큼 넣어주고 그 위에 과일을 한 두세 조각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할 수 있습니다. 꼭 거길 가시면은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조금 한국인들은 뭐 모르겠어요, 뭐 매운 거 조금 차에다가 챙겨 두세요. 다 드시고 이렇게 좀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크림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좀 진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샹띠는 궁전이나 정원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말 박물관 보시고 그리고 꼭 샹티 크림 조금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꼰대 뮤지엄. 여섯 번째는 오베르-sur-오이즈입니다. 자, 드디어 여섯 번째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미 벌써 유명한데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오베르-sur-오이즈는 빈센트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 순간들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가시면 굉장히 일단 정말 예쁘고요.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고흐가 그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시청이 있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고흐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표지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가시올랑에는 알프레드 시슬리라는 화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가시올랑을 가기 전에는 시슬리가 뭘 그렸나 보고 또 가는 것도 재밌고, 마찬가지로 고흐가 이 오베르-sur-오이즈에서 뭘 그렸지? 알아보고 가시면은 좀 더 재밌게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청 보시고 이제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또 차를 몰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오시면. 올라가시다 보면은 고흐가 그렸던 이 오베르-sur-오이즈의 성당도 나오고, 고흐가 그렸던 이 밀밭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밀밭에서 고흐가 총상을 입고 자기가 살던 이제 여관으로 걸어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고흐가 이제 총을 자기한테 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도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고흐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고흐가 그렸던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이런 골목골목들도 되게 귀여우니까 한 번씩 구경하시고, 근데 또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좀 조용히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오베르-sur-오이즈의 공동 묘지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무덤과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셔서 한번 보시고, 원하시면은 꽃도 하나 놓고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묘지를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투어 그룹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시끄럽고, 다른 묘들도 있는데 너무 막 이 고흐 거 주변에 막 몰려 있으면서 다른 묘 막 좀 신경도 안 쓰고, 아니면은 막 그 고흐 묘의 뒤쪽으로 막 걸어가면 안 되는데 걸어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줍시다. 가셔서 당연히 사진도 찍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조용히 이 묘지니까 다른 묘들을 좀 존중하면서 구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 1시간 거리에 있는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분을 곁들인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어떻게 좀 가보고 싶어지셨나요? 파리 주변에는 이 6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뭐가 많습니다. 훨씬 뭐가 많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래도 좀 유명한 대로 제가 골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좀 더 안 유명한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2탄으로 그런 곳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리에 또 오고 싶지만 이미 파리 내부에는 볼 걸 다 보신 분들, 파리 외곽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6군데 중에 이미 가보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에 가볼 만한 곳인지, 이 궁전 들어가 볼 만한 곳인지 좀 써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 revoir.